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국어 양지훈입니다. 오늘은 4단원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의 두 번째 소단원 자전거 도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현대소설이죠. 단편소설이고 성장소설이기도 합니다. 성격은요, 교훈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은요, 서울의 청계천 세운상가가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물과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소년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전개시켜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소설자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54쪽부터 시작되는 학습 활동 등을 통해서 소설 자전거 도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주요 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수나미와 주인 영감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입니다. 수나미는 점원으로 일하면서 교복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요, 주인 영감은 남들 앞에 수나미를 자랑하며 야학이라도 인류로 들어가야 한다고 큰소리 치죠. 하지만 사실은 적은 돈으로, 그죠? 수나미를 부려먹고자 하는 속심이 숨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되죠. 바람 부는 날 자전거를 타고 배달 가는 수나미, 까부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하는, 손에 끼치지 말라는 영감이에요. 하지만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호흡차에 흠집이 나고요. 수리비를 물어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수나미. 그리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오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 운 텄다고 수나미를 오히려 칭찬하는 영감. 그리고 수나미 입장에서는 뚜둑질한 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낮에 자신이 한 일을 괴로워하고요. 결국은 자신의 부도덕성을 견지해줄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한다 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 전개가 되겠습니다. 수나미와 주인 영감의 행동을 중심으로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보니까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진들은요, 바로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야간 학교, 그죠? 야학이라든지 가게 판자문이라든지 함석 지붕이라든지 500원짜리 한 장이라든지 양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1970년대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의 가치관과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 영감, 그죠? 그 다음에 수나미의 아버지, 이 두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주인 영감은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수나미의 아버지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나미는 물질보다는 도덕성을 선택하면서 고향으로 떠나고 마는 것이죠. 자, 중요 사건인 자전거 사건을 통해서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전에는요, 주인 영감의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워하지만
자전거 사건 후로, 그죠? 예, 정이 떨어지고 돈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메스껍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쓰나미의 태도가 자전거 사건을 전후로 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말해보면서 이 소설을 감상해보자는 활동이죠. 먼저 쓰나미가 야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쓰나미로 가기에 오래 붙잡아주기 위해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쓰나미가 계속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많이 배워서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쓰나미가 도둑질을 하면서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왜냐하면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역시 왜냐하면을 통해서 이유와 근거를 본문 속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전거 도둑을 읽고 쓴 비평문이죠. 비평문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동의한다는 부분에서는요, 일단 쓰나미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왜, 그 근거로는요, 예, 쓰나미 자전거 때문에 흠집이 난 것이다. 또 그죠? 쓰나미 행동은 도둑질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이 없다 라는 입장으로 해서 들고 있는 근거들입니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적절한 근거를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고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고 한번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담한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서당에 오는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도 존중하지만 상대방의 관점도 존중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제대로 달릴 때 자기의 감상과 해석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이것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